이번에 974억 달러에 달하는 오픈 AI에 대한 인수 제안서를 받아들고도 사실 직후에 알트먼이 고맙지만 사양한다. 괜찮다면 우리가 그 10분의 1 가격에 트위터를 사겠다. 트위터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좀 머스크의 신경을 긁는 그런 제스처죠. X가 아니라 예전 이름인 트위터를 언급을 했고, 거기에 머스크가 이제 사기꾼이라고, 스윈들러라고 이제 답변을 달면서 또 좀 신경전을 벌였죠. 그리고 이후에 그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되게 발끈하면서 거의 폭언을 했어요. 알트먼이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걸 저는 처음 보는데, 머스크는 인생이 불행하다, 미친 짓을 벌이고 있다, 온갖 미친 짓과 소송과 이런 짓들을 벌이면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 좋은 AI로 우리랑 경쟁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술책이나 쓰고 있다, 그 머스크는 인생 전체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 같다, 이런 인신공격까지 벌였죠. 싸움이 어떻게 보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건데, 오픈 AI 얘기를 할 건데, 머스크랑 샘 알트먼 사이가 안 좋죠. 예전부터 계속 싸워왔지만 그 며칠간에 좀 싸움이 격화가 되고 있어요. 거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좀 싸움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 이렇게 알트먼이 발끈할 수밖에 없게 됐는가? 머스크는 사실은 페이팔을 창업을 하면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고, 알트먼도 Y 컴비네이터 CEO를 하면서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업력을 쌓아가면서 15년에 둘이 만나서 오픈 AI를 창업을 하죠. 얼마 전만 해도 머스크에 대해서 알트먼이 자기의 유년기의 영웅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악화된 거에 거의 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와중이었어요. 근데 또 머스크가 신경을 또 긁으니까 이번엔 정말 짜증이 난 것 같죠. 알트먼은 좀 나름 신사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알트먼과 오픈 AI 이사회가 머스크의 이제 행동에 되게 신경질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그냥 돈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머스크는 지금 오픈 AI가 창업 당시에 비영리적인 법인으로 만들어졌고 인류를 위한 AI를 개발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명을 저버렸다고 비난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머스크는 XAI를 창업을 하고 지금 그록이라는 자체 AI를 내놓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머스크는 완전 사업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스크의 사업들이 공익성을 갖고 있나요? 어쨌거나 머스크도 돈을 벌려고 사업을 벌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누가 봐도 이거는 AI 시장을 뺏겼다는 것에 대한 반격의 차원으로서 소송을 거는 거지, 정말 공익성을 위해서 머스크가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알트먼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날 거예요. 왜냐면 머스크는 민주당원이고 동성혼을 한 게이입니다. 되게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이죠. 머스크야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완전 골수 공화당 지지가 되었고 자유지상주의자고, 트럼프 정권 재창출에 이제 1등 공신이 돼서 권력의 핵심 중추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머스크가 오픈 AI를 공격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좌파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걸고 넘어지는 방식이죠. 좌파의 도덕성을 가지고 우파가 진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픈 AI를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이 날 겁니다. 머스크가 가진 권력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겠죠. 머스크가 지금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도지를 이끄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트럼프 2기 정권의 핵심 관계자로서 부상을 했잖아요. 그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클 거예요. 알트먼이 트럼프의 취임식을 찾기도 하고, 취임식에 기부도 하고, 취임식 하루 뒤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소프트뱅크와 함께하는 데이터 센터 투자 프로젝트죠. 어떻게 보면 정권에 아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아부를 하고 있지만 머스크가 계속 이제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고 두렵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오픈 AI가 정말 압도적인 그런 유일무이한 AI 시장의 선두주자 지위를 갖고 있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딥시크가 등장을 하고, 뭐 엔스로픽이나 구글 같은 다른 라이벌 회사들의 존재나 AI 시장 내부의 경쟁적인 상황들이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빠르게 바뀌었죠. 그러면서 오픈 AI도 샘 알트먼도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과 서비스들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기술적인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에 증명을 해야지 현재의 압도적인 선두주자라는 입지를 증명을 계속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대중국 서방의 이제 뭐 AI 장막이랄까요? 이런 게 필요해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이 필요를 하고 이거는 오픈 AI 또는 샘 알트먼 개인 또는 하나의 법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니죠. 그러려면 미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의 회방이 계속되니까 이제 알트먼 입장에서는 되게 이거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짜증이 나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적인 좀 전환점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더 드리자면 뭐 딥시크, 증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AI 성능을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높일 수가 있었어요. 증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나보다 더 나은 AI가 내놓는 답변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AI가 생성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시켜서 빠르게 답변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사실은 증류 방식을 만든 게 구글과 오픈 AI예요. 구글 딥마인드가 관련 논문도 발표를 했었고 사실 암암리의 모든 AI 회사들이 증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투론 AI가 대세가 되면서 증류 없이는 성능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픈 AI가 딥시크나 중국 업체들을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사실은 AI 개발사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떤 AI가 나와도 성능을 따라잡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입장에서 마음이 조급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알트먼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지금 오픈 AI를 운영하는 목적은 AGI를 일반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자기 생에 그걸 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돈을 벌기 위한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이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에 돈이 더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AGI 구현을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돈을 벌자고 하면 그냥 모델을 작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팔아먹으면 돈이 벌리겠죠. 근데 일반 인공지능, 사람을 뛰어넘는 초지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막대한 연구개발 자금과 인프라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류라는 방식으로는 얘보다 더 나은 AI를 만들긴 힘드니까요. 그러려면 그 막대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전환이 필요한데, 근데 머스크가 계속 태클을 거니까 머리를 이제 쥐어뜯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겠죠. 현재 오픈 AI의 구조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오픈 AI는 원래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동 창업했던 머스크가 비영리법인의 사명을 저버렸다면서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챗GPT를 운영하는 영리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는 영리법인에다가 받습니다. MS의 투자도 그렇고 소프트뱅크의 최근 투자도 뭐 그렇고 GPT를 운영하는 실제 영리법인을 비영리법인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전환사채 형식으로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년 내로 이 오픈 AI를 완전히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걸고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한까지 영리법인 전환이 실패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 영리법인화라는 게 공익법인이라는 형태가 있대요. 말은 공익법인이지만 공익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애매모호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현재의 사업법인인 영리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법인에 대한 일정 지분을 넘기고 완전 전환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법인 전환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돈이 별로 없대요. 현재 영리법인을 포함한 오픈 AI 전체의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시총보다도 높은 숫자죠. 반면에 비영리법인은 자본금 처음 설립할 때 넣은 2,200만 달러 그리고 끝이랍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둘 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규모가 작으면 비영리법인의 조금의 지분만 넘기고 밑에 있던 영리법인을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야지 비영리법인에 투자를 한 다른 타 투자사들에게 줄 지분의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비영리법인이 갑자기 커지면 얘 가치가 크게 산출되면 얘한테 줘야 할 지분, 지배권에 대한 지분 산정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2,200만 달러밖에 없는 비영리법인에 머스크는 974억 달러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를 인정을 안 해주면 현재 이사회, 알트먼을 비롯한 이사회들은 이 비영리법인의 회사행위 또는 배임을 한 이런 혐의들을 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알트먼이 짜증이 난 거죠. 오픈 AI의 마음을 좀 급하게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딥시크가 이제 등장을 하고 나서
MS가 또는 아마존이 딥시크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아마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MS는 오픈AI의 기존 최대 투자사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클라우드 업체와 AI 서비스 개발 업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상호의 이득의 이제 포인트가 좀 달라요. 비유를 하자면 클라우드는 온라인 부동산업이에요. 서버를 임대해주고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부동산을 빌려서 그 위에서 사업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서로의 이득 포인트가 좀 다르죠. 구글을 생각해보면 구글은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AI 개발도 하잖아요. 오픈AI는 어쨌거나 자체 클라우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같은 이런 자체 클라우드 프로젝트들을 좀 이제 추진하는 게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MS와 관계가 좀 계속 미묘해지고 있어요. MS 외에 외부 투자들을 받는 과정에서 미묘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오픈AI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위에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최종 제작 가격을 직영을 하는 애들보다 낮추기가 힘들어요. AI에 대한 단가를 낮추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꾸준한 현금 흐름이 됐든 AI 개발이 됐든 투자 방향이 됐든 굉장히 지금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에 대한 알트먼의 이제 대응 방안은,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을 쭉 돌면서 대중국 AI 포위망을 어떻게 보면 형성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정보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을 돌면서 너희들이 서방의 AI를 써야 한다, 그리고 오픈AI의 AI를 써야 한다 라는 걸 설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이 과정에서 당연히 미 정부와는 정말 방산업체 레벨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더 판을 벌려서 투자를 계속 받을 수 있겠죠. 머스크는 정말 끝까지 태클을 걸 겁니다. 여기에 또 알트먼의 좀 신경을 또 하나 긁는 것은, 저커버그도 메타에서 라마 시리즈로 오픈소스 AI를 만들고 있죠. 오픈소스 진영의 거두로서 저커버그가 있는 건데, 저커버그도 사실 이거를 그냥 머스크의 싸움에 숟가락을 얹어서 오픈AI라는 라이벌의 신경을 긁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내부에서 오픈AI가 좀 고립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보적이던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가 갑자기 우양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일 것 같고, 전통적인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압박감 때문에 빠르게 좋은 서비스들을 내고, 오픈AI가 좋은 서비스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따라올 거고 구글도 따라올 거고 메타도 따라올 거고 하면서 경쟁이 붙어서 더 좋은 성능의 AI가 나오면 우리가 그걸 결과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냥 테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나 투자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큰 틀에서 단순히 그냥 성능 경쟁이나 가격 경쟁을 넘어서 좀 정치적인 이슈들을 앞으로 당분간은 굉장히 주목하셔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